안녕하세요. 내일로 항공 이야기 A스토리입니다. 이번 주는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상 백로가 들어있어서인지 공부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손색 하나 없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제17강 계측 작업 첫 번째 시간으로 정밀 측정 일반에 대해서 프리시즌 메저러먼트에 대한 개요와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나아가서 측정 단위와 단위 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차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처인데요. 출처는 AMT 핸드북 제너럴 챕터 11 핸드 툴 앤드 메저링 디바이스를 인용하고 있고요. 내용의 준거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를 준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제17강 계측 작업 정밀 측정 일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프리시즌 메저러먼트에 대한 개요와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측정 단위와 단위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밀 측정에 대한 개요인데요. 디파인을 보실 것 같으면 기계로 가공된 기계 요소나 부품은 그 사용 목적에 따른 치수, 형상, 공장 및 재료의 좋고 나쁨에 관해서 일정한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겠는데요. 정밀 측정 프리시즌 메저러먼트란 무엇인가 하면 재료 시험을 제외한 치수, 형상, 면, 표면 겨칠기 등을 가공 중이나 제작 후에 측정 또는 검사를 말하는데요. 이는 정밀 측정의 그런 필요성은 무엇이냐? 각국에서는 공업 제품의 형상, 치수, 구조, 품질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국가 규격을 정해서 경제적인 검사와 측정을 위한 적당한 측정기 및 방법으로 통일된 길이 및 각도의 단위를 정하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정밀 측정 PM Precision Measurement란 즉 치수, 형상, 면, 표면 교체길 등을 가공 중이나 제작 후에 측정 또는 검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측정이란 무엇이냐? 측정 메저러먼트, 우리는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메타, 다이알 게이지 모든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 메저러먼트 측정이 무엇인지 디파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메저러먼트란 어떤 물체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인데요. 어떤 양을 단위로서 사용되는 다른 양과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하죠. 측정 결과는 치수와 단위의 곱, 측정 결과는 수치와 그 단위의 곱으로 표시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양을 측정한다는 것은 대상, 목적이 되겠죠. 대상물의 양과 요구되는 정밀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 각도, 형상 및 위치를 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측정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측정 방법들에는 직접 측정이 있겠고요. 이는 일정한 길이, 각도 표시된 측정기로 피측정물에 직접 접촉을 해서 우리 눈으로 읽는 것을 직접 측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비교 측정도 있는데요. 기존의 치수와 피측정물을 비교해서 그 측정치 차이를 읽는 것인데, 우리 여기서는 다이알 게이지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간접 측정인데요. 이는 기하학적인 피측정물의 경우 측정부의 치수를 수학적 기하학적 관계의 경우에 이용해서 측정하는 건데, 사인바에 의한 각도 측정, 롤러와 블록 게이지에 의한 테이퍼 측정, 삼치법에 의한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절대 측정인데요. 절대 측정은 정의에 따라서 결정된 양을 실현시키고 그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측정인데,
대표적인 거로 U자간의 압력계, 수은주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법에 있어서 끝으로 한계 게이지, 리미트 게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노 게이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기계 부품의 치수나 각도가 정해진 범위, 그래서 맥시멈 얼로런스, 최대 허용치와 미니멈 허용치 내에 있는 감안을 측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측정 방법에는 직접 측정하는 방법, 비교 측정, 간접 측정, 절대 측정, 그리고 한계 측정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는데요. 측정 방법들에 대한 종류인데요. 이러한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 그림에 보시면 버니어 캘리퍼스인데 버니어 캘리퍼스로 공작물을 직접 이렇게 재서 측정하고 눈으로 요 값을 읽는 것이죠. 이게 뭐다? 직접 측정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다이얼 게이지인데요. 다이얼 게이지 눈금을 해서 다이얼 게이지는 요 측정되어지는 피축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따라서 다이얼 게이지의 지침이 돌아가면서 리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어떤 측정이냐? 보시면 바로 비교 측정하는 거죠. 경사도를 비교한다든가 진원을 비교한다든가.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러한 피 측정물, 측정하고자 하는 피 측정물이 이렇게 보면 테이퍼가 졌는데 이런 게이지 블락을 사용해서 또는 핀 게이지를 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정반에 놓고 측정하는 건데 이런 거는 무엇인가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렇게 U자간인데요. 이 실제적으로 테스트하고자 하는 대기, 앰모스피어 대기 압력이 수은주를 요만큼 눌러주는 만큼의 갭이 생기겠죠. 이런 것 측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떤 측정이다? 절대 측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음에는 이런 플러그 게이지가 있고 또는 스냅 게이지나 링 게이지가 있는데 이런 게이지를 사용해서 부품을 여러가지 대량 생산으로 가공할 때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메타로 일일이 다 측정할 수 있겠지만 생산되는 제품들이 일정한 사이즈로 대량 생산을 할 때는 사전에 이러한 게이지를 만들어서 고노, 통과, 맥시멈이나 미니멈, 고노를 정할 수 있는 게이지, 이런 것들을 뭐다? 리밋 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밋 한계 게이지 또는 고노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측정 방법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측정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니멈 스케일, 이거 어떤 단위에 대한 디파인이라고 볼 텐데 미니멈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면 최소 눈금이죠. 최소 눈금이 뭐냐? 미니멈 스케일은 한 눈금의 지시 변화에 해당하는 측정량의 변화, 즉 눈금, 1눈금이 나타내는 측정량인데요. 여기에는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1mm까지, 마이크로메타의 한 눈금은 10마이크로미터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미니멈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즉 그 측정하는 측정기구의 최소 리딩할 수 있는 눈금값이 뭐냐? 그게 미니멈 스케일이다. 센시티비티, 감도인데 감도가 좋다 나쁘다 그러죠. 측정기의 민감한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측정량의 변화에 의한 지시량의 변화, 즉 지침의 흔들림의 크기, 측정량의 변화에 대한 지시량의 변화인데 이는 지침의 흔들림의 크기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측정기에 새겨진 최소 눈금 보면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시험감독관이 여쭤볼 수 있어요. 센시티비티란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 민감 정도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의 흔들림 정도, 감도가 좋다 나쁘다. 측정기에 새겨진 최소 눈금,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시 범위, 스케일 레인지인데요. 지시하는 측정기의 레인지다 그러면
눈금상에서 읽을 수 있는 측정량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측정 범위 measurement range인데 이는 최소 눈금과 최대 눈금에 의하여 표시된 측정량의 범위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메타의 눈금이 25mm에서 100mm일 때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요거는 지시 범위는 25mm고죠. 지시를 하는 스케일 레인지는 25가 되겠고요. 측정 범위는 이러한 마이크로메타는 25mm에서 100mm 요 사이까지를 측정할 수 있다. 메저먼트 레인지가 되겠고 지시할 수 있는 스케일 레인지는 25가 되겠죠. 백래시라 해서 되돌림 오차인데요. 이는 동일 측정량에 대해서 동일한 P 측정물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지시의 평균값의 차다. 이는 원인은 마찰력과 탄성, 헤이스테리스라 그러는데요. 이런 탄성 및 흔들림이 되돌림 오차라고 볼 수 있죠. 되돌림 오차가 무엇이냐 그러면 동일 측정량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지시의 평균값의 차다. 접근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시의 평균값의 차를 되돌림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되돌림 오차의 원인은 마찰력과 탄성 및 흔들림이다. 세 가지. 그래서 마찰력, 탄성, 그 다음에 흔들림 세 가지가 되돌림 오차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로런스, 공차와 토로런스와 에라. 토로런스는 공차이고 반 틀리죠. 에라는 오차입니다. 토로런스, 공차란 제품의 치수는 완벽하게 가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용 목적에 맞도록 각 부분에 요구되는 어떤 상한과 하한의 허용 치수로 도면에 주어진 편차인데요. 즉 실제와의 차이를 말한다. 공차라고 말하면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 즉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치수와 최소로 허용할 수 있는 차이를 우리는 공차라고 말한다. 왜? 제품은 완벽하게 아주 똑같이 만들 수가 없죠. 그래비티, 지구 중력도 있고 압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최대 허용 치수에서 최소 허용 치수를 뺀 걸 우리는 공차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토로런스는 허용되는 범위인 것이죠. 에라는 오차인데요. 측정할 때 P 측정물의 가공 당시 이미 결정된 참값이라고 하고 실제로 측정값과의 차를 오차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P 측정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값으로 만들 것인지 이미 결정되어 있죠. 그게 참값인데 그 참값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고 실제로 측정값과의 차를 참값 이미 정해진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거죠. 그게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로런스하고 오차는 반드시 차이가 있겠죠. 이러한 오차는 그러면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개인에 따라서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이죠. 눈금을 읽을 때 측정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실제보다 크게 또는 작게 읽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개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숙련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죠. 두 번째로 기기 오차인데요. 기기 오차는 측정기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오차인데 이런 거는 측정기를 사전에 검사를 함으로써 줄일 수 있겠죠. 기기 오차는 측정기 사전 검사로 줄일 수 있다. 우연의 오차는 측정기 측정물의 환경 등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보정할 수 없는 복잡한 요소가 중복되는 오차인데 이는 우연의 오차는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측정할 때 보면 3회 정도 반복 측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연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개인의 오차도 줄일 수 있고요.
외부 조건에 의한 오차인데 이는 실내 온도나 채광, 빛에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이어지는 내용은 significant figure라 해서 유효 숫자인데요. 측정된 값을 유효 또는 유의미하게 잃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의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 국제단위계죠. 측정값이나 계산값에 표기된 숫자들 중 유의미한 숫자인데요. 수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숫자를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측정값은 정확한 값에서 맨 끝 불확실한 값을 더해 준 거죠. 그게 측정된 값이죠. 유효 숫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유효하다. 만약에 3.14 그러면 여기서 유효 숫자는 3개가 되겠죠. 3, 1, 4 0이 없죠. 0이 아닌 모든 숫자들은 유효하다. 그 다음에 310이라고 하면 그래서 3.10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0을 제외한 3, 1 여기서 유효 숫자는 2개가 되겠죠. 0이 아닌 모든 숫자다. 이어지는 내용은 0이 아닌 숫자 사이의 0은 유효하다. 203 가운데 있는 숫자 0은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서 유효 숫자는 3가지가 되겠고요. 3014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0은 3과 1 사이의 0은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 숫자는 4가 되겠죠. 이어지는 내용은 첫째 끝 0이 아닌 숫자의 왼쪽 0은 유효하지 않다라는데 즉 왼쪽 끝이니까 0.00 하면은 이 0들은 모두가 유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7, 2, 8 3개만 유효하다. 1보다 큰 숫자인 경우 소수점 우측에 있는 0은 유효하다라는데 이는 3, 0 하면 소수점 우측에 있는 모든 0은 유효하다 했으니까 3, 0 그러면 이는 유효하다 이거죠. 2개 다 3하고 0 유효하게 되겠고요. 5시 8.0 이것도 요 0도 1보다 큰 숫자이니까 우측에 있는 건 모두 유효하다. 1보다 작은 숫자인 경우에는 숫자 끝이나 중간에 0은 유효하다. 그래서 0.00520 그래서 보면 1보다 작은 숫자인 경우 숫자 끝이나 중간에 있는 요거는 끝에 있는 거니까 520 3개가 유효하고요. 요는 235가 유효하다.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측정은 언제나 불확정하기 때문에 측정값은 일반적으로 같은 양을 몇 번 측정하여 얻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여러분들부터 평균값 하면 다 더해서 나눠주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도 보통 3회 정도를 측정하다 보면 반복 평균적으로 나오는 값이 있겠죠. 그 값을 리딩하면 된다라고 보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베리피케이션과 캘리브레이션인데요. 베리피케이션은 검정이죠. 검정. 우리 검정 고시하죠. 그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캘리브레이션은 교정이고요. 베리피케이션은 테스트고 캘리브레이션은 그 테스트 값에 대한 교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베리피케이션, 검정이란 법으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테스팅 하여 적합한 계량기에 한해서 검정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바로 검정이죠. 테스팅을 한번 해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정은 캘리브레이션인데요. 어떤 계기나 측정기 국가 표준에 내셔널 스탠다드에 준하여 정확도가 확인된 표준 기기나 계기와 비교해서
정확도의 차이를 조정해서 그 차이를 찾아내고 상호 비교해서 기록하고 차이를 제거하는 것인데 그 측정기의 보정을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정실이라고 하는데 교정실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서 인가된 퍼스널 오소라이즈드 퍼슨만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정과 교정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본 강의 영상을 만드는 데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측정의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학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이러한 물리학적 문제는 크게 온도에 의한 영향이 있겠고요. 온도에 의한 영향은 온도 변화에 따라 최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값도 달라지겠죠. 물체의 길이 변화는 열팽창 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당연하겠죠. 재질에 따라서 열팽창 계수도 달라지겠죠. 재질에 따라서 열팽창 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길이 측정 시 표준 온도는 얼마다? 20도씨다. 표준 온도는 20도씨다. 그래서 스탠다드 템퍼레이처는 20도씨다. 두 번째로 물질 변형에 의한 영향이 오차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모든 물체는 힘을 가하면 응력,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고 그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이거 탄성 변형인데요. 일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물질에 따라서 돌아오는 탄성 변형의 차이점도 있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형은 비례관계하죠. 작용하는 응력은 응력과 그 응력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변형은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메타로 외측을 측정할 때 스핀들을 너무 세게 조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질 변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스핀들을 돌렸을 때 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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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정도 소리 나면 멈춰야지. 거기서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세게 응력을 가해버리면 측정지에서는 반드시 오차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물리학적인 원인의 두 가지는 온도에 의한 영향, 물질에 의한 영향 두 가지가 있겠고요. 시차, 보통 이렇게 시차라고 하면 어떤 타임이 아니라 보일시. 그래서 보일시를 집어넣어서 보는 방향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차에 의한 영향은 측정치의 눈의 위치에 따라서 잃는 값에 발생되는 오차인데요. 눈의 위치를 눈금판의 수직으로 해서 그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지침 눈금판 아래에 거울을 두어서 지침의 상과 지침의 일직선이 되도록 읽을 수가 있겠죠. 측정값은 직접 숫자로 표시함으로써 줄일 수 있겠죠. 측정되는 오차는 크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도에 의한, 그 다음에 물질 변형에 의한, 세 번째로 시차에 의한 영향이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고 시차에 대한 영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 보이시는 이는 프레셔 게이지인데요. 프레셔 게이지인데 이 게이지를 위에서 이 지침이 있는 위에서 잃는 눈의 위치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요렇게 읽어주는 잃는 위치하고 또는 이쪽에서 잃는 위치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는 눈금판에 수직으로 읽어줘라. 수직으로 읽어줘라. 또는 이러한 게이지,
이러한 게이지는 지금 올드 게이지라고 보신다면, 우측에 있는 게이지는 눈금판 아래 거울이 있죠. 이렇게 눈금판 아래 거울이 있어서 요 거울에 비춰진 요 인디게이터 포인트, 요 포인트가 거울에 비춰진 그 그림자하고 얼라인 일치시켜주면, 일직선이 되도록 읽어주면 시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프레셔 게이지, 최근에 나오는 프레셔 게이지들은 이렇게 뒤에 거울을 두어서 지침의 상과 지침이 일직선이 되도록 읽어줌으로써 시차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하학적인 문제인데요. 기하학적인 문제라고 하면 아베의 원리. 그래서 아베 프린서플인데요. 아베의 원리는 바로 이거야. 아베의 원리는 치수 측정 시 정도와 이 정도 측정 시 정도와 관련된 원리로 1893년 아베가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리는, 여기서 나오는 원리는 무엇이냐? 요 원리, 정도에 관련된 원리는 측정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측정 대상 물체의 측정 기구인 눈금을 측정 방향의 동일선상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원리죠. 측정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측정 대상 물체, 즉 피측정물은 측정 기구인 눈금을 측정 방향의 동일선상에 배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베의 원리는 측정기기를 설계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되겠죠. 외측 마이크로메타는 눈금과 측정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베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측정 정도가 높지만, 버니어 캘리퍼스는 눈금과 측정 위치가 떨어져 있으므로 아베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측정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위에는 버니어 캘리퍼스이고요. 아래는 마이크로메타이죠. 마이크로메타의 측정물은 여기 있는 측정되는 피측정물은 요 부분이 측정이 이루어지고, 요 부분은 바로 일직선상에서 측정되어지는 측정물의 일직선상에서 어떤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아베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도가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반면에 마이크로메타는 측정되는 여기 공작물의 외측에 대해서 눈금에서 요 H만큼 아니면 사인 세타만큼의 측정되는 위치가 틀려지고, 리딩하는 값도 일직선상에 있질 않죠. 그래서 사인 세타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베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메저러먼트 축은 마이크로메타보다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아베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접촉 오차인데요. 이 접촉 오차는 측정자를 사용한 측정기에 있어서 측정물의 형상에 부적절한 측정자를 사용할 때와 측정기의 측정면이 측정면이 평형이 아닐 때 생기는 오차가 바로 접촉의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촉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측정기의 측정면의 모양은 측정물의 외형이 곡면일 때는 평면, 또는 안찌름에는 구면이나 곡면을 사용하며 오차를 줄일 수 있겠죠. 측정기의 측정면의 재질은 내마모성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초경합금이라 그러죠. 그죠? 마모되지 않는 내마모성, 마모에 버텨내는
초경합금을 사용할 것. 측정물이 운동 중인 것을 피할 것. 두 측정면 사이의 평형, 홈이 있거나 또는 기준 게이지와 비교하여 지시값을 확인해야 되겠죠. 측정물에 접촉하는 측정자 또는 측정면의 형상은 측정물의 형상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하면 직접 접촉 오차를 줄일 수 있겠죠. 점 접촉을 얻기 위해서 측정물의 원통이나 구 모양인 경우 평탄한 측정면을 사용하고, 평탄한 측정면은 구 모양을 사용해서 점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겠죠. 측정물의 기하학 형상인데요. 여기서 기하학 형태라고 하면 직선이나 원이나 다각형 등과 같이 일정한 형태를 지니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양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작된 물품은 치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상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 기하학적인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예로 그러한 측정되는 평면에는 이러한 거칠기나 또는 파형이나 평면의 오차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측정되는 면을 전체로 보았을 때 기하학적인 형상 오차로 측정 방법에 영향을 주겠죠. 그 컨택되는 측정되는 그 면의 거칠기나 파형의 평면대 오차가 있기 때문이겠죠. 특정한 면의 평면도 측정은 최소한 직각인 두 방향으로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방향으로 측정해서 반복 측정해서 평균값을 리딩하면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오차는 좀 줄일 수 있겠죠. 샤프트 축과 같은 원통 부품은 각각의 위치에 있어서 단면이 진원으로부터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축 방향에 있어서 원통으로부터 틀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치수 측정에 있어서는 항상 기하학적 형상 오차를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모 오차인데, 마모 오차는 말 그대로 측정자와 측정물의 접촉면 사이에 상대 운동이 있으면 마찰 및 마모가 생기겠죠. 마찰 및 마모로 인한 기하학적 형상의 치수를 결정하는 위치가 변하여 측정 오차 원인이 발생되겠죠. 이런 오차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마모성이 큰 재료를 사용한다. 시험감독관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내마모성의 마모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즉 마모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마모성 큰 재료를 사용한다. 내마모성이 큰 재질이나 어떤 것이냐 보면 초경합금이나 크롬 도금을 하거나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크롬 도금이나 초경합금들을 이러한 정밀 측정 장비들 표면에는 이렇게 스타일로 하죠. 오차 최소화하는 방법에는 측정기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하기 전에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도면을 검토하고 측정 원리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측정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이렇게 측정 전에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도면 검토, 측정 원리, 측정 방법, 측정 순서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면 오차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피측정물에 적합한 측정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실기시험 이렇게 보시면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나 마이크로메타로 측정하나 그 길이나 아웃사이드 OD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메타의 값은 일정해요.
그런데 비측정물에 적합한 측정기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얘기죠. 측정기는 소중하게 다루고 가장 좋은 위치에 보관하는 거죠. 좋은 위치뿐만 아니고 온습도도 유지해서 보관해야 되겠죠. 반복 측정 시 산포값, 이렇게 분포되는 산포값은 최대와 최소 평균값을 오차로 한 보정을 하는 게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측정물과 측정기를 동일 조건에서 유지해야겠죠. 측정물과 측정기를 동일 조건에서 측정을 함으로써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측정 시 3요소는 온도, 기압, 습도, 이 세 가지 중요한데요. 측정 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온도는 20도씨, 기압은 760mm Hg, 표준 대기압, atmosphere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습도는 58% 정도가 측정 3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의 원리에 적합한 측정기를 선택할 것. 끝으로 측정 시 장갑을 착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때로는 수험생들 보시면 장갑을 왜 착용하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된다라고 볼 수 있죠. 끝으로 측정 단위 유닛인데, 유닛. 이러한 유닛에는 시스템 오브 유닛도 있고, 이 단위, 유닛과 단위계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단위, 유닛은 어떤 물체의 형태나 양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기본량이죠. 형태라고 하면 외부 모양이니까 길이, 랭스 정도가 될 것이고, 양은 무게니까 킬로그램이나 그램 정도 되겠죠. 즉 어떤 물체의 형태나 양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기본량이 유닛, 단위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 사용상 편리성, 알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통성, 보편 타당한 확고한 기반을 갖는 안정된 원기인데요. 그게 바로 뭐다? 단위인 것이죠. 도량형, 우리 흔히 말하는 도량형 하는데, 요 도자는 길이를 재는 자를 의미해요. 요 도자는 법도자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요 도자는 길이를 재는 자를 의미한다. 량은 헤아릴 양, 그래서 부피를 재는 대를 말하죠. 이 대는 어떤 그릇이에요. 그릇. 한 말, 두 말, 두 대, 한 대, 두 대 하는 대고요. 부피를 나타내죠. 형은 측정형인데요. 무게를 재는 저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도량형 하면 길이, 부피, 저울, 세 가지를 도량형이라고 얘기한다. 길이는 센티미터나 미터 정도고, 량은 그램이나 킬로그램, 형은 저울을 말하고요. 부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도량형에서 길이는 자가 되겠고, 양은 부피를 나타내는 거죠.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메타 정도 되겠죠. 형은 저울을 나타내니까 그램이나 킬로그램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단위다. 도량형으로는 길이,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메타, 리터, 킬로그램, 메타, 리터, 킬로그램이 되겠고요. 기본 단위와 단위계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 단위는 물리량을 물리 법칙이나 정의에 의해서 몇 개의 기본량을 선택하고, 그 기본량을 단위를 바로 기본 단위가 되겠죠.
기본 단위는 정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국제 단위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 그래서 SI 그래서 International System 해서 국제 단위계 유닛을 사용한다. 단위계 System of Unit에서 절대 단위계 Absolute Unit이 있겠고요. 이 절대 단위계는 CGS라 해서 이는 센티미터 그램 세컨, 그래서 CGS 단위계는 길이 무게 초 CGS다. MKS 단위는 메타 킬로그램 세컨, CG 단위계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메타와 킬로그램과 센터다. 근데 가끔은 MKSA 해서 암페어 전류를 집어넣어서 이런 MKS 단위의 길이 무게 초의 전류의 무게를 한 게 MKS 단위계라고 MKSA 단위계라고 얘기를 한다. 단위계는 7개의 기본 물리량을 갖고 있는데요. 길이와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과 광도, 이러한 7개의 물리량을 기본 단위계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 단위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 오브 뉴트럴 유닛인데요. 자연 단위계란 시간과 공간적 불변값을 갖는 기본 상수만으로 만들어진 단위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단위계에는 절대 단위계와 단위계와 자연 단위계 세 가지 정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 국제 단위계인데요. SI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이라고 했었죠. 이런 국제 단위계의 명칭 및 유래,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1960년 제11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국제 단위계라는 명칭을 쓰게 돼 있고요. 즉 그거는 SI인데요. SI 약칭을 채택하게 됐는데 이 SI는 프랑스어인데요. 레시스템의 인터내셔널 디누 이렇게 나온 약어인데 영어로 보면 International System Unit, 그래서 IS, 그래서 약칭으로서 SI로 한다. 전류나 온도나 시간, 길이, 질량, 강도, 물질량 7개죠. 전류, 온도, 시간, 길이, 질량, 광도 6개, 물질량 이렇게 7개의 기본 단위를 전 세계에서 표준화된 도량형으로서 MKS 단위계다.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세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MKS는 미터 킬로그램 세컨이라고 불린다. 이게 국제 단위계의 명칭의 유래가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미터법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터법이라고 부르며 사용하여 오던 단위계를 구체적으로 현대화한 게 국제 단위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채택 사용하고 있는 국제 표준의 단위가 바로 SI죠. SI다. 기본 단위 베이스 유닛인데요. 기본 단위는 1차 기본 단위인 길이, 질량, 시간을 포함해서 7개 단위 모두가 독립적인 차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길이, 질량, 시간, 길이, 시간, 질량을 포함해서 7개의 단위인데 한번 보시면 물리량인데 여기서 길이, 질량, 시간 외에 4가지 더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요렇게 7가지 기본 단위인데 명칭은 미터, 킬로그램, 초, 암페어, 온도는 켈빈,
몰 칸델라. 그래서 기호는 요렇게 미터, 킬로그램, 세칸,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 이렇게 7가지인데요. 여기에 있는 기본에 대한 정의는 요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 참고하세요. 미터를 한번 보면 1미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빛이 진공 상태에서 299,792,45초 분의 1초 동안에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1m로 정의했다. 1kg은 질량의 단위이며 프랑크 상수 h가 정확하게 이러한 수치만큼 되도록 한 값이다. 시간은 1초는 온도 0K인 세슘 원자가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에서 전위에 대응하는 복사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암페어는 1초 동안에 이러한 만큼의 기본 전하를 갖는 것이고, 온도는 이렇게 열역학적 온도 단위인 켈빈의 볼츠만 상주, 이런 단위다. 1몰은 단위 질량의 양이 아보가드로 수, 1칸델라는 요렇게, 요런 건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기본 단위 베이스 유닛은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강도 7개의 기본 단위를 모두 독립적으로 차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기본 단위로부터 이제 유도 단위인데, 유도 단위는 기본 단위로부터 물리 법칙으로부터 유도되는 단위인데요. 뭐 평면각도 엄격히 보면 유도 단위죠. 라디안, 입체각, 스테레아디안, 그 다음에 힘, 뉴턴, 압력, 파스칼, 에너지, 줄, 전해량, 전력, 와트, 주파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유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도 단위는 뭐 넓이, 부피인데, 넓이는 제곱미터죠. 가로, 세로. 그래서 메타가 2개니까 제곱했죠. 이런 것도 다 넓이는 미터, 길이 단위로부터 유도되었죠. 그래서 제곱미터다. 부피도 마찬가지죠. 부피도 세제곱미터죠.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이런 부피죠. 그죠? 이런 부피.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세제곱미터다. 길이 단위로부터. 속력과 속도도 미터 퍼 세크. 1초 동안에 몇 메타. 속력, 속도.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시간의 제곱분의 메토. 밀도도 마찬가지죠. 세제곱미터 안에 얼마만큼의 양, 밀도죠. 밀도. 농도도 세제곱미터 안에 얼마만큼의 물리량. 빛도 제곱미터의 칸델라. 이러한 가로, 세로에 있는 밝기죠. 밝기. 이게 광휘두라 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유도 단위다. 근데 보조 단위라고도 또 표현을 해요. 보조 단위는 라디안과 입체각을 보조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이는 또 평면각이나 입체각 두 가지. 라디안과 스테라디안 이렇게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것들은 보조 단위로서 라고도 얘기한다. 조립 단위라는 것도 있는데요. 보조 단위에 의해서 유도된 거죠. 이러한 보조 단위에서 유도된 건데, 이는 뭐 주파수, 헤르츠죠. 그리고 여기 빠졌네. 헤르츠. 이렇게 Z. 헤르츠, 그 다음에 힘의 단위 뉴턴, 줄, 압력 파스칼, 전압 볼트, 자속 웨버, 섭씨 도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립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I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브 유닛, 유닛인데요. 이거는 접두사죠. 접두사. 그래서 매우 큰 수 또는 매우 작은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크고 너무 작은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거듭 제곱으로서 인수로 사용되는 접두사를 우리는 SI 단위 접두사라고 한다. 한번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10의 1승은 그냥 데카라고 하는데 2승은 헥토. 우리는 3승만 많이 들어봤죠. 그죠? 10의 3승을 키로. 그래서 키로. 3승의 6승은 메가. 9승은 기가. 그래서 KMG. 킬로 메가 기가. 뭐 저는 그냥 테라 정도만 알 수 있네요. 뭐 제가 사용하는 외장하드가 테라 정도까지 사용하니까 뭐 페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KMGK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단위로 보면 데시, 센티, 밀리, 데시벨, 뭐 데시, 센티미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래서 뭐 센티미터, 데시리터, 뭐 이렇게도 다 이런 것들을 접두사를 쓰는 거죠. 밀리미터, 밀리미터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마이크로메타, 나노메타, 뭐 피코메타.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이거는 아주 작은 수, 이건 아주 큰 수. 이런 것들은 10의 거듭 제곱 접두사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다. 라고 이런 것들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제17강 계측 작업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본격적으로 계측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정밀 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계측 작업 두 번째 시간으로서 본격적으로 계측기 취급에 대해서, 그렇죠? 계측기라고 하면 Precision Measurement Equipment, PM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